여러분, 요즘 한국어 공부 잘 되고 있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으세요?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신가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글쓰기 챌린지. 7월 25일부터 5주 동안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짧은 에세이를 쓰는 챌린지인데요. 글쓰기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봅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어떤 동물에 대해 얘기할 건데 무슨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이 동물은 바다에 살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지구에 현존하는 동물 중에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살지만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서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고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고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도시는 부산. 대부분 외국인들이 서울하고 부산은 잘 알아요. 그렇죠? 저는 서울에 살지 않고요. 부산도 아니에요. 제가 사는 도시는 울산이라는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울산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에서 조금 북쪽에 있어요. 버스 타면 1시간 정도 거리? 가까워요. 그리고 울산도 부산처럼 해안 도시이고 과거에는 이 울산 앞바다가 고래의 서식지였어요. 특히 울산에 장생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은 포경이 법적으로 금지된 1986년까지 고래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 동네 장생포에 가면 고래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고래 박물관은 물론이고 고래 벽화, 고래 모양의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에도 고래가 있고 심지어 고래빵도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래빵? 그리고 고래 투어를 하는 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야생 고래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자연 상태에서 고래를 목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이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고래를 볼 거라는 생각에 엄청 설렜는데 당연히 못 봤죠? 그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도 나중에 울산에 올 기회가 있다면 이 고래 투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울산은 고래 도시이지만 사실 울산에 고래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 아세요?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울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울산에 있는 공장이 최대 규모이고 사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단일 공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울산에 있는 이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가보면 한 동네가 다 공장이에요. 그냥 현대 마을, 진짜 커요.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울산하면 공업도시를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공업도시 하면 공장을 많이 떠올리겠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어떤 서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울산에서 왔어? 그럼 너희 학교도 공장들 사이에 있겠네? 에? 공장들 사이에요?
공장 옆에 학교가 있고 학교 옆에 공장이 있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의 표정은 딱 헐이었어요. 뭐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업도시라고 해서 공장만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은 이렇게 저의 고향이자 고래의 도시, 현대의 도시인 울산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서울, 부산, 그리고 울산까지 다 알게 되었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울산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챌린지 하는 거 들었지? 하고 싶으면 버튼 신청하이소. 그때 봅시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1번 동사던 명사. 이 문법은 과거를 회상할 때, 특히 과거에 반복한 일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을 지금은 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려고 책 한 권을 샀어요. 항상 그 책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책을 보지 않아요. 그럼 이때 과거에 반복한 일은 책을 본 것이고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보던 책,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영어책. 이 외에도 제가 자주 가던 식당, 대학교 때 매일 듣던 노래, 옆집에 살던 사람 등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울산에 있는 장생포라는 동네에 대해 얘기할 때도 과거에 그 동네에서는 고래잡이가 이루어졌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고래잡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1986년까지 고래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세요? 2번, 하늘의 별 따기. 이 표현에서 따다는 위에 달려있는 것을 떼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요. 사과를 따서 먹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가 그 별을 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을 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 이 표현의 의미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니면 인기가 많은 콘서트 표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울산 고래 얘기를 해보면 울산에는 고래를 볼 수 있는 배가 있는데 사실 바다에서 고래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도 자연 상태에서 고래를 목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떠올리다. 떠올리다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즉, 과거의 고마운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질 거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울산에 대해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울산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고래를 떠올릴 거예요. 아니면 현대자동차를 떠올리거나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울산하면 고래보다는 공업도시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팟캐스트를 다 들은 후에 오늘 배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도시인 울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사투리 이해하셨어요? 그 의미는 아까 챌린지 하는 거 들으셨죠? 관심 있으면 얼른 신청하세요. 그때 봐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